다음은 선형회귀 함수죠. 선형회귀 함수. 갑자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선형회귀 함수들은 average, count, slope, intercept, R2 이런 것들 함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앞에 뭐가 붙냐면요. REGR 언더바라는 프리픽스가 붙어요. 이거는 리그레션의 약자입니다. 선형회귀 함수들은 선형회귀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리그레션 에버리지 x, 리그레션 에버리지 y, 리그레션 카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에버리지 x, 에버리지 y는 얘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하는데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냐, y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냐인데 문제는 이제 평균을 계산하려고 할 때 x하고 y가 있다면은 널이 아닌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하는데 변수 두 개 다 널이 아닌 경우에 특정한 값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verage x는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죠. 그래서 회계직선은 두 번째 인수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인수가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수가 널인 값상을 어떻게 해줘요? 평균에서 완전히 무시해 주는 거죠. 에버리지 y는요 첫 번째 인수의 평균을 구해요. 널인 값상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냥 널이 있는 게 없다면은요 그냥 에버리지 x 에버리지 y,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평균과 같아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 슬로프는 뭐냐면요 기울기, 경사를 측정해 주는데요. 경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모분산 분의 그 다음에 그 코베리언스는 공분산이죠. 공분산이죠. 이 값이라는 거예요. 기울기.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절편을 반환하는데 절편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요 공식이고, 그 다음에 R2는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결정계수로 출력하는 건데, 이 결정계수는 내가 만든 그 회계 직선식이 얼마만큼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결정계수는 코버런스 파퓰레이션 y가 0이면 널이 되는 거고, 코버런스 파퓰레이션 x가 0이고 코버런스 파퓰레이션 y가 0이 아니면 1. 그 다음에 코버런스 파퓰레이션 x가 0보다 크고 코버런스 파퓰레이션 y가 0이 아니면은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해요? 제곱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xx, syy, xy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아래 표시된 수식으로 출력값을 반환하는 거죠. 요런 이제 선형회귀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사실 이 함수 가지고 뭐 하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식을 계산하는 거죠. 회귀식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xy 좌표가 있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직선식을 만들어서 아직 측정되지 않은 x에 대한 y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형회귀 함수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REGR, AVGX, REGR, AVGY. REGR, AVGX. X는요 두 번째 인수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참고로 인수가 있잖아요. Y하고 X 순서가 XY가 아니고 YX예요. 두 번째 인수의 평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데 인수가 널인 값장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했죠. 만약에 y가 널이 아니라면은 x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a분의 x가 같아요. 근데 문제는 y가 널이면은 y가 널일 경우에 그때 x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평균에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y가 널이 아니면은 x에 대한 평균만 계산하고, 어쨌든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 x가 널인 거는 평균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y가 널이면은 그때 x 값도 평균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vg y도 avg y는 이제 첫 번째 인수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y 값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데 y가 널이면은 평균에서 제외가 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x가 널이면은 그때 x가 널이면 그때 y가 평균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x가 널이 아니라면은 그냥 y의 평균이고 x가 널일 경우엔 그때 y 값이 평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요 구문은요, 셀러리를 독립변수로 두고 커미션 피스트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모든 사원의 평균과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 평균을 출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보통 에버리지 셀러리 하면은 말 그대로 급여에 대한 평균만 계산하는데 RGR AVG X하고 앞에 커미션 PCT 뒤에 셀러리가 나왔어요. 근데 AVG X는 두 번째 인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커미션 PCT가 뭐예요? 널이면은 그때 셀러리들은 급여에서 평균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커미션 PCT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만 출력한다 라는 거죠. 이거 콜이면 작성해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급여를 받는 사람들,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은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select average salary from employees 라고 하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where commission PCT is not null 이렇게 하고 출력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8,900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선행회계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select REGR AVGX 여기서는요 셀러리를 독립변수로 두고 커미션 PCT를 종속변수로 쳤어요. 그래서 커미션 PCT 이 커미션 PCT가 널이면은 그때 셀러리는 평균에서 계산이 안 돼요. 커미션 PCT가 널이 아닐 경우만 셀러리 평균이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는 같죠.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X, 에버리지 Y를 앞에 RGR이라는 프리픽스 붙이면은 두 개의 변수 값이 널인 것들은 무시하고 널이 아닌 것들만 평균을 계산해 준다. 이거는 뭐라는 거죠? 커미션 PCT가 널이 아닌 것들에 대한 셀러리만 평균을 내준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작성해도 돼요? 에버리지 Y로 하는데요. 이 경우는 셀러리하고 커미션 PCT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결과는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X, Y로 놨을 때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놓고요. 그래서 종속변수 Y를 앞에다 두고 독립변수를 뒤에다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선 셀러리하고 커미션 PCT를 어느 게 독립변수야 어느 게 종속변수야 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편의상 에버리지 X, 에버리지 Y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죠. 뭐 급여가 보너스율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급여와 보너스율을 임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두는 거지 실제 저게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RG 아카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널이 아닌 거에 개수를 세주는 거죠.
셀렉트 이거는 뭐 디스팅크를 사용했네요. 디스팅크트는 중복을 제외하고 출력해 주세요. 자, 부서 아이디 그 다음에 REGR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요. 자, 뭐에 대한 개수를 세냐면요,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부서 아이디에 대한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오버절을 넣죠. 오버 여기 보면은 부서 아이디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죠. 오버 부서 아이디의 개수를 세려면은 뭐 별로 그룹핑 해야 돼요? 부서 아이디 별로 그룹핑 해야죠. 그래서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부서 아이디로 파티션 한 다음에 거기에 개수를 세주세요. 부서 아이디의 개수를. 근데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경우에는 부서 아이디 개수를 세지 마세요 이거예요. 널이 아닌 경우만,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닌 경우만 부서 아이디를 세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열별칭을 RGR 카운트라고 했습니다. 인플루언시 테이블에서 조회 보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저기 오더바이저를 해야겠네요. 오더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부서 아이디 별로 정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인플루언시 테이블 있잖아요. 인플루언시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스티브 킹이죠. 여기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죠. 그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사람의 부서는 부서 번호가 90이에요. 그러면은 카운트를 세보는 거죠. 부서 아이디가 90인 사원들의 개수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여기 방금 작성했었던 이 콜음은 RGR 카운트라는 거 실행시켜 보면은 90번 부서 사원의 수가 몇 명으로 나와요? 2명으로 나오죠. 이거예요. RGR 카운트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개수를 세는데 조건이 있죠.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 12번 행은 RGR 카운트 0이라고 돼 있죠. 카운트 함수 안에 아스테리크 집어넣으면은 널인 것도 세주는데 열 이름을 집어넣으면 널인 건 개수에서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널인 행이 하나 있지만은 여기가 1이 되진 않아요. 알겠죠? 1이 되진 않고 0이라는 거. 왜냐면 널은 연산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카운트는 0이라는 거. 자, 이렇게 리그레션 카운트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그레션 슬로프와 리그레션 인터셉트라는 건데요. 슬로프는 기울기,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편차인데요. 이거 이용해서 뭘 아냐면요, 제가 메모장에 있다 작성해보죠. 이거 이용해서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b 형식의 식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편차. 그러면은 알리지알 슬로프로 뭘 구할 수 있어요? A를 구할 수 있고, 알리지알 인터셉트로 뭘 구할 수 있어요?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기울기와 편차를 가지고 만들어진 수식 이용해서 어떤 값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기와 그 다음에 그 편차, 여긴 절편이라고 되는데, 이걸 이제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만은 뭐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요, 세일즈 부서에 해당한 사원들이 근무일에 따른 그 급여의 기울기를 직무별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은 오래 근무했으면은 영업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회계직선도 구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궁여지책으로 만든 예가 이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얼마만큼 오래 근무했냐에 따라서 급여액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렇게 만든 수식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도 또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용도예요. 여기서는 직무 아이디, 그 다음에 사원의 아이디, 급여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데이트 마이너스 하이어데이트, 그러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숫자가 나온다고 했죠. 며칠이나 근무했는지. 그 다음에 슬로프를 구하죠. 슬로프를 구하는데, 첫 번째 인수로는 셀러리, 급여가 뭐냐면 종속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이거 뭐예요? 며칠이나 근무했는지, 워킹데이죠. 그러니까 근무한 날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급여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뭘 계산해요? 경사, 슬로프를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파티션 바이 잡 아이디라고 했죠. 직무별로 파티션 나눈 다음에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인터셉트, 편차, 뭐 절편을 반환하는 건데, 종속 변수는 급여, 독립 변수는 근무한 날수. 이것도 직무별로 이제 파티셔닝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부서의 아이디가 80번인 사원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 잡 아이디, 인플로이 아이디 있어요. 직무 아이디로 정렬을 하고, 직무 아이디가 같으면은 사원 아이디로 다시 정렬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요, 실행 결과를 이제 일부만 캡처해서 놨는데요. SAMAN, 세일즈 매니저죠. 세일즈 매니저는 기울기와 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이에요? 식이 Y가 급여죠. Y는 2.34 곱하기 X. 근데 X는 뭐예요? 그러니까 Y가 아까 제가 급여라고 했죠. 급여. Y가 급여고, X는 근무한 날 수예요. 그리고 플러스 2690.25. 요게 이제 만들어진 식이 되는 거죠. 이게 회계 직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사 후 5천일째 되는 날의 급여는 얼마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요, X 대신에 5천을 집어넣으면 돼요. 5천을 X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그때 이제 Y 값은 대략 얼마가 될까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 매니저들은 입사 후 5천일 때 되면은 급여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대략 14,390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보는 거지요. 자, 요 쿼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 길죠? 길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 작성해야죠. 자, 이렇게 쿼리문 작성했습니다. 실행시켜 보죠. 80번 부서의 사원들의 정보만 했어요. 80번 부서는 이제 전부 다 영업사원들이거든요. 직무가 세일즈 매니저, 그 다음에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 이렇게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세일즈 매니저의 수식은 어떻게 돼요? 세일즈 매니저 수식은 이거죠. y는 2.34 곱하기 x 플러스 여기서 137.98. 실제 PPT 자리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거는 PPT를 만들었을 때 날짜하고 오늘 날짜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어떤 사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145번 사원이 현재까지 며칠이나 근무했는지 알아볼 수 있죠. sales date minus hire date from employees where 145번 이렇게 하면 이 사원은 지금 5,663일 근무했잖아요. 네, PPT 만들지가 꽤 됐는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사원이 7,000일째 되는 해는 급여가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봐요? 액수에다가 7,000 곱해보면 되죠. 계산기로 띄워볼까요? 계산기 실행시켜서 2.34 곱하기 저는 7,000이랬어요. x가 7,000
그 다음에 플러스 137.98. 이 사람이 7전일제 되는 해 입사일에는 입사 후 7전일제 되는 날에는 급여가 16,517.98원 되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억지성이 있긴 하죠.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기식을 계산할 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를 이용했죠. 입사일과 그 다음에 급여가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자료 봅니다. 앞에서 실행시켰었던 구문은요, 세일즈 매니저에 대한 슬로프와 인터셉트, 그 다음에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에 대한 슬로프와 인터셉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식 중에서 어느 게 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결정계수라는 것입니다. 결정계수 R2 값이라고, R0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 회계 직선이 얼마나 잘 맞는지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이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과 급여 사이에, 그러니까 입사일이 많아지면은 급여도 올라가겠지만 그게 정말로 상관관계가 높으면요 1에 가까운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두 변수가 관련성이 높다.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잘 준다 이런 것이죠. 이거 경우에는 근무한 날 수에 비례해서 급여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입사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입사하고 얼마만큼 근무했냐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지금까지 근무한 근무 날수, 종속변수가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구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디스팅크를 있죠. 디스팅크로 잡 아이디, 그 다음에 슬로프, 인터셉트, 결정계수를 출력해요. 이 디스팅크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같으면 한 번만 출력이 되거든요. 세일즈 매니저도 여러 명이고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값이 출력되니까 한 번씩만 출력되게 하려고 디스팅크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정계수 값이 세일즈 매니저는 0.83이고요.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는 0.65죠. 그러면은 세일즈 매니저 정보를 가지고 만든 수식이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 정보를 가지고 만든 수식보다 더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해요? 신뢰할 만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둘 중에서 입사한 날수가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게 더 높아요? 그렇죠? 세일즈 매니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결정계수였습니다. 선형회기와 관련된 함수였어요. 요것도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게 길죠? 그래도 다 작성해 보죠.
자, 이렇게 실행시켰죠. 세일즈 매니저가 결정 개수가 0.83, 근무한 날수가 급여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죠. 선형 회귀 함수들은 REGR 프리픽스가 붙었어요. AVG, X, Y, X. Y가 널이면은 X 평균에서 X 값이 제외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REGR, 이번엔 AVG, Y, Y, X. 이거는 X가 널이면은 Y의 평균에서 Y 값 제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REGR, 카운트 X, Y, X. Y가 널이면은 X의 카운트에서 X 개수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거. REGR.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건 REGR, 슬로우프, REGR, 인터셉트. 이거는 이제 회계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슬로프는 a, 인터셉트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간혹 이거를요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w는 웨이트, b는 바이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슬로프와 인터셉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수식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지 R2 값 결정 개수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결정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다 나쁘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굳이 얘기하면 더 좋다? 그거보다는 1에 가까울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더 높다 이거죠. 자, 요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형 회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